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파동하고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진행할 텐데요. 2주 동안에는 파동 광학 나오고요. 또 2주 동안에는 이제 현대물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하고 광학, 현대물리가 이제 4주 동안 이제 우리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내용이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냐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매년마다 파동하고 광학은 우리 항상 두 문제 정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마다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파동보다는 광학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동도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우리 마지막에 나온 파동 문제는 우리 2018년도에 나왔어요. 2018년도에 우리 정상파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어서, 자, 파동과학을 크게 좀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좀 우리 나눠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파동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파동학.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광학이라고 하는 두 분을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동학이랑 광학이라고 하는 두 분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파동학에서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파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정상파. 자, 근데 이 정상파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게 간섭에서부터 나온 개념에 해당이 되거든요. 간섭에서 나온 개념, 정상파.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기억할 맥놀이가 또 있습니다. 맥놀이도 마찬가지 무엇에서부터 나온 개념인 거냐면 간섭에서부터 나온 개념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상파와 맥놀이 현상 또는 맥놀이 효과라고 하는데, 둘 다 간섭에서부터 나와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얘가 2018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고, 얘가 2017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고, 이때 이후로는 파동에 관련되어져 있어서는 뚝 이제 특별하게 문제를 출제되진 않아요. 이게 자, 지금 최근의 새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것들 출제가 된 적이 좀 있었냐면, 우리 이제 보통 일반 물리학을 시험 범위로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 그 시험들에서는 모두 되게 많이 이제 출제되어 있냐. 도플러도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도플러 효과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플러 효과는 우리 소리에 대한 도플러 효과도 있고요. 자, 빛에 대한 도플러 효과도 여러분들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소리에 대한 도플러 효과는 보통 파동학에서 많이 다루지만, 빛에 대한 도플러 효과는 우리 어디에서 다룰 거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현대 물리에서, 자, 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스토리를 우리 다루도록 할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에 들었던 이제 적색 편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도플러 효과에 해당됩니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에서는 크게 자,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이거 이외에, 물론 이제 파동 함수를 좀 표현해 주는 법들도 나오긴 했지만, 그 좀 옛날 스타일 문제고요. 요즘에 나오는 스타일은 거의 요 두 가지, 정상파와 맥놀이, 네, 도플러 효과도 이거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다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세 가지가 파동학에서는 잘 보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파동을 다룰 때는요, 크게 우리가 몇 가지로 다루냐면 네 개만 나와요. 절대로 다른 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줄에 대해서 파동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수면파가 있어요. 수면파. 근데 수면파는 보통 이제 수능이나 이런 고등학교 물리 원투에 많이 나오지,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파가 있고요. 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파동만 다루게 되는데, 자, 빛만 성질이 좀 특이합니다. 빛만 성질이 특이해서 우리가 얘를 우리 어디로 뺀 거냐면 광학 파트로 이렇게 뺀 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물리학에는요, 우리 일반 물리학이 보통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권하고 2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1권에 보통 이 줄과 수면파, 음파가 주로 1권에 나와져 있고, 2권에 나와져 있는 게 이제 광학 파트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광학이 2권에서 나와져 있고, 요즘에는 거의 광학에서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학은요,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광학은, 자, 우리 무엇과하고 무엇으로 나누냐면, 우리 파동과학이라고, 기하광학,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파동광학이라고 하는 파트. 파동광학, 기하광학, 자 이렇게 나누게 돼요. 기하광학, 파동광학. 여러분 기하광학은 마찬가지로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빛도 여러분들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파동적인 성질을 갖거든요. 그래서 빛이 파동적인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여기서는 회절간섭. 회절간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자 기하광학은 우리 굴절에 관련된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학기기라고 하는 자 요 스토리가 거의 매년마다 최근입니다. 최근에 자 여기에서 한문항이 출제되고, 자 여기에서 주로 이제 한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자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은 우리 기하광학과 파동광학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우리 광학기기예요. 광학기기라고 해서 거울 렌즈에 관련되어진 스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간섭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재작년에도 항상 여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광학기기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하고 무엇을 떠올리셔야 되면 거울하고 렌즈가 우리 광학기기를 다루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광학기기. 자, 광학기기에서 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거울하고 렌즈인데, 거울보다는 렌즈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우리 거울에 관련된, 자 그래서 거울에 관련된 우리 우리 거울에서의 방정식, 상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는 렌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정식. 얇은 거울과 얇은 렌즈도 다르지만 일반적인 굴절 구면에서의 어떤 렌즈, 우리 방정식으로 다루게 될 거고, 근데 우리 작년이랑 재작년은 계속 그랬지만 우리 렌즈가 하나 등장하는 문제보다는 두 개 등장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 렌즈는 잘 보셔야 돼요. 복합 렌즈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복합 렌즈, 재작년에 복합 렌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재작년에는 또 뭐랑 좀 섞어서 나왔냐면 우리 망원경이라고 해서 우리 복합 렌즈의 한 일종인 망원경, 그 다음에 또 우리 조금만 더 들여다보는 또 우리의 뭐가 있냐면 현미경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망원경과 현미경이 대표적인 우리 복합 렌즈의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가지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요즘에 한 3년 동안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복합 렌즈. 그래서 여기서 공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정리하시고, 뭐 단 한 번도 유도하는 건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들은 좀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회절 간섭이에요. 회절 간섭이라고 하는 파트가 우리가 등장하는데, 우리 빛의 회절 간섭에서도 이게 내용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빛의 파동이라고 하는 거를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우리 이중 슬릿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릿 실험. 근데 우리 이 단일 슬릿도 있고요. 단일 슬릿도 있고 이중 슬릿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물론 얘네들도 다 출제가 됐었지만 뭐가 지금 요즘에는 계속 좀 나오고 있냐면 우리 다중 슬릿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중 슬릿. 그래서 자, 작년에는 5중 슬릿이 출제가 됐고요. 재작년에는 또 우리 재작년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또 4중 슬릿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중 슬릿이 요즘에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간섭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에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슬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어떤 방막 간섭이라고 하는
방막 간섭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요즘에는 잘 안 나왔지만 우리 한 5, 6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자주 출제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방막 간섭이라고 하는 우리 방막 간섭의 대표적인 우리 예로 아주 유명한 예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뉴턴 링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져 있어요. 쐐기형 간섭도 있고 뭐 등등등등 나와져 있는 내용들도 다 우리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학에서는 자, 요 두 가지. 자, 광학 기기하고 자, 회절 간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다라는 것들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요 두 가지가 거의 매년마다 최근입니다. 요 두 가지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매년 우리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다 이제 공식이 다 있는데 하여간 거울 공식, 렌즈 공식, 얇은 렌즈, 그다음에 두꺼운 렌즈 또 복합 렌즈 뭐 계산하는 것들을 쭉 해서 정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